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요양보호사분들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주로 방문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업무 범위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아무래도 집집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보호자나 수급자와 1대1로 근무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정해진 업무 범위에 딱 맞게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딱 명시를 해두고 배포하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 2022년 12월에 배포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눌러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단에서도 정해두고 수급자나 보호자분들도 보시게끔 나름의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고 이 업무가 정말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리송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도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시설 내의 모든 와상 어르신에게 제모하라는 요양원, 제 업무가 맞나요? 상당히 이색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죠? 제모라니 과연 어디를 제모하라는 것일까요? 자,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요양보호사 A씨는 최근 시설의 와상 어르신의 제모를 지시받았다면서 그간 여러 시설에 근무해 봤지만 이런 일까지 시키는 요양원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어르신들 각질 생긴다고 로션을 목욕 후는 물론이고 매일 아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온몸에 발라드리라고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료 요양보호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목욕 후에 로션 발라드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모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당황스러웠다. 와상 환자들 많이 보았어도 제모는 안 한다. 요양원을 신고해라. 미친 거다. 등등 요양원의 방침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도 로션 발라드리는 것 정도는 업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제모는 정말 황당한 업무 지시라는 것이죠. 반면 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대변 보시면 닦기도 힘들고 항문에 끼고 해서 제모를 선택하기도 한다. 특히 와상 어르신들은 대변도 묽은 변을 많이 보시기 때문이라고 요양원에서 제모를 권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문 주변에 털을 제모하는 것이 여러모로 위생적이다 라는 말이군요. 자, 일단 저도 요양원을 운영해보지는 않아서 항문 주변을 제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듣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업무가 과연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딱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 업무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공단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은 각 직종이 적용받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운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란다 하면서 사실상 제모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에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중 신체활동 지원 항목에서 몸 단장의 하나로 면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론적으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제모 업무는 수급자의 위생관리, 의료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제모 관리가 필요하고 수급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수행 가능하며 단순히 기관에서 수급자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전문직 종사자인 간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와상 대상자의 제모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욕창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와 같이 필요시에 제모를 권장한다. 항문에 털이 있으면 반창고를 붙인다거나 기저귀 케어를 할 때 깨끗하게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다. 더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모 업무와 관련된 문제는 일단 보호자 동의를 꼭 받으셔야 하고요. 단순히 기관 입장에서 편리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 수급자의 위생과 의료 상태 등을 감안했을 때 제모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시행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네요. 아마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양원의 간호사 혹은 내원하시는 촉탁 의사의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시행하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두고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해야만 종사자 입장에서도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잡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사례는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이 호소하는 고민들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방문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상당히 애매한 업무들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확실히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요구는 존재합니다. 공단에서는 이렇게 업무 범위 말고도 부당 요구에 대한 예시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김장이나 집안 경조사,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농사일이나 배달 또는 안마 등 다양하죠. 혹시라도 이러한 부당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절차대로 응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서 종이로 뽑아 두시거나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 아닌 오직 수급자에게만 필요한 서비스이면서도 앞서 보여드린 부당 요구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요양보호사 분들도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급자와 보호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강도와 요양보호사 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 내용이 분명히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센터장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조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